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쌀쌀해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많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만있어. 오늘 할 얘기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여서 그쵸. 과학 수사도 되지 않았을 시절이고 그러니까 또 범인이 잡히지 않았겠죠. 저기 예전에는 뭐 끌려가가지고 뭐 삼청교육 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죠? 옛날 군부정권 시대 때 예.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무서울 때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고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다리 쩔뚝이는 사람이 담 넘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거 봤을 때도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빨리 범인을 잡아가지고 실적을 잡고 또 그걸 잡은 사람도 상도 받았겠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 이 사람은 참 인생을 20년 동안 깜방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받죠, 이거? 네. 사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그 당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2006년에 그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진범을 찾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복역하고 있던 이춘재 씨의 DNA를 발견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제 그분이 진범으로 밝혀졌죠. 네. 가만있어. 이게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예전에는 살인사건 같은 경우 15년에서 네, 25년. 25년으로 개정이 되었다가 네. 2015년 3월에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발의가 돼서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규정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 진범을 계속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잡히도 뭐 할아버지라도 네, 잡히면 그냥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네. 처벌이 되는 거네요. 네. 그죠? 뭐 사람 죽일 일은 웬만한 사람들 거의 없겠지만 근데 요즘 너무 흉악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공소시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폐지된 것에 대해서 네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이게 한번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1, 20년 일단 나오잖아요, 그죠? 네. 언젠간 나오는데 물론 복역한 사람한테는 1, 20년 되게 길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예전에 그 어린이 강간 사건하고 막 이런 내년이니까 나온다고. 곧 출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해자나 가족들은 사실 무서운 굉장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가만있어. 근데 반대로 그렇게 죄를 진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지만 또 이게 원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해서 10명의 그 도둑놈을 놔준다. 네. 네. 사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도 모방 사건으로 해서 윤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는데요. 지금 그 이춘재 씨가 본인이 8차 사건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재심이 가능한 그런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확정 판결 이후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 재판 중에 사법기관의 위법 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춘재 씨가 본인이 했다고 진술을 했고 그 외 다른 증거들이 이제 밝혀지는 경우에 재심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만있어. 재심 청구, 확정 판결 이후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이춘재 씨의 진술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보강 증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요즘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확실하게 잡힌 얘기들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핫한 이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보도 경쟁 때문에 많이 누가 카더라 이러면 그런 막 뉴스가 써낸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뭐 DNA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여자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내가 죽였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잡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 지금 모르는 거죠. 네, 저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네. 이제 알고 있는데 이춘재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음, 이춘재 씨의 진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걔가 왜 잡혔죠? 근데 이번에 뉴스에 나오기로는 그때의 기술로는 DNA가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기술로 DNA가 나왔대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걔를 사건에서.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죽였다 네, 라고 맞아요. 얘기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거기에 8차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8차 사건 거기서는 DNA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다른 거에서 DNA가 나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다 결국 내가 자백을 죽었고 했죠. 네. 뭐 어쩔래 뭐 이것도 하고, 공소시효 네.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진범으로 지목된 그 8차 사건도 있었던 거죠. 좀 무기징역을 받고 했던 윤모 씨 네. 이분이 저번에 그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재 씨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범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어차피 네. 그분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안 받겠지만 다른 사건 때문에 처벌은 받겠죠. 근데 가중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네. 그죠? 요번에 그 사건까지 처제를 죽였죠, 그죠? 네. 강간 그걸로 복역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더 가중 처벌이 될까요? 적어도 가석방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안전해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좀. 네, 그리고- 그렇게 재심을 신청을 해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유모 씨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리게 되고 무죄로 확정이 되게 되면 형사보상법에 의해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면 국가에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지목이 돼서 10년 구역한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 경우에는 형사보상금을 8억 5천만 원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사 보상을 받더라도 이게 형사 보상이 형사 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니까. 네, 국가에서 그죠? 보상해 주는 것이죠. 뭐 민간인들은 보상이라고 하고 국가는 배상이라고 하는데 그 배상법이 되게 옛날에 낮아서 엄청 작은 비용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뭐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보상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줘요? 그렇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그 네. 20년은 사실 돈으로 보상이 안 되는.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였는데 그 20년 동안 그 안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걸 돈으로 보상받는다 그래도 그 시간 누가 보상해줘요? 나이가 이제 청년에서 이제 노년은 아니겠지만 이제 중년을 중년, 네. 넘어선 사람이 됐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재판을 할 때 법에서도 좀 약간 엄청 꼼꼼하게 따져보고 좀 웬만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도록 판결이 네.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소였습니다. 최연아였습니다. It's delicious.